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방송과 소식을 전하는 K스타 뉴스룸의 정수현입니다. 연예계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스타브리핑에서는 가수 유승준 씨가 23년 만에 국내 활동을 하게 된 근황, 또 딸 사진으로 논란을 키운 배우 이시영 씨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품격 토크쇼 은밀한 연애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걸그룹 뉴진스의 복귀 선언에 대한 가요계의 전망, 또 행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럼 연예의 중심 K스타 뉴스룸 지금 스타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스타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딘딘 씨가 학습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광고 모델로 나섰다가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가 목표 시간을 달성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영사가 파산하면서 수백 명이 보증금과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광고 모델이었던 딘딘 씨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접하고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캠페인은 긍정적인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판단했다며 사측과 향후 다른 콘텐츠까지 논의하던 상황이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딘딘 씨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들이 상황이 더 널리 알려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독자 18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미미민우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학습과 입시 관련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은 그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역시 직접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받은 광고비 전액과 추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힘든 싸움을 이어갈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광고를 진행하기 전 사업자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회사 내부에서 파산 직전까지 위기를 숨겼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미민우가 해당 운영사와 함께 제작했던 컨텐츠는 이미 삭제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던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저라도 최대한 빠르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음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오랫동안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유승준 씨의 소식입니다. 유승준 씨가 국내 가수와 협업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사실상 23년 만에 선보이는 국내 활동이라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활동은 래퍼 저스티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됐는데요. 이 저스티스가 발매한 정규 2집 앨범 리세 제작 비하인드를 담은 콘텐츠에서 유승준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승준 씨가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곡은 저스티스의 2집 앨범의 마지막 트랙 홈홈입니다. 앨범의 정식 크레딧에는 유승준 씨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협업 사실이 이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펼친 건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을 떠난 뒤 23년 만입니다. 당시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실이 알려져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권을 얻은 뒤 국내 입국을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이후 그의 국내 활동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유승준 씨의 입국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2002년 법무부의 결정을 근거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승준 씨는 법적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배우 고원희 씨가 올해 초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원희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연상의 사업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만큼 법적 절차 없이 결별하게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고스트 스튜디오는 고원희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원희 씨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본업인 연기에 집중해왔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최근 방영 중인 TV조선 월화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에서 쇼호스트 송예나 역을 맡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연예계 거목 이순재 씨가 별세한 가운데 생전 고인이 남긴 주옥 같은 인생의 대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91살 노장임에도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운 이순재 씨의 어록들 함께 보시죠. 배우 이순재입니다. 평생 배우 노릇해 왔습니다. 금년에 61년째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오디션을 본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식으로 도전할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은 더는 좀 오만에 빠진 배우들이 있다는 얘기래.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대상은 관객이라고요. 관객의 평가와 호응이 없어가지고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서려고 드는 그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명성, 인기 다 버리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도전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늘 반성하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 작업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새 걸 만들어가는 보람, 새 걸 만들겠다는 의욕, 이게 생명력이라고요. 다 주인공 해봤지.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역할에 맞춰서 조연은 내려가는 거라고. 근데 조연이라고 해서 뭐 별 볼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조연 가운데 명연기들이 있다고. 배우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만 해서 만날 똑같은 역할을 그건 누구나 다 해. 왕도 했다, 거지도 했다, 간신도 했다, 도둑놈도 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한테 오는 소재는 새로운 창조를 요구하는 소재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암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소위 배우는 불가능하지만 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배우의 메이크업이라는 게 뭐냐. 메이크업 하면서부터 나를 버린다는 얘기다. 자긴 뒤로 가야 돼.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인기와 연기. 작품을 잘 만나면 인기가 올라가요. 돈 벌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연기적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 이건 예술가라고. 다음은 배우 이시영 씨의 소식입니다. 이시영 씨가 둘째 딸의 출생 기념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딸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 사진 속 아기는 산타 모자와 속삭이를 한 채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사이에 누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시영 씨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올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는 저 어때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일명 본아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본아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소품들로 꾸며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장식품 취급한 것 같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특히 아기를 오너먼트라고 표현한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배우 조보아 씨가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달 25일 소속사는 조보아 씨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도 출산 시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조보아 씨는 출산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속사는 조보아 씨에게 언제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복귀 후 배우로서 좋은 연기로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보아 씨는 지난해 10월 비연예인과 결혼했습니다. 활동 중 단 한 번의 열애설조차 없었던 그녀였기에 더욱 대중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면서 마음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고 결혼 생활에 대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보아 씨는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미뤄가며 디즈니 플러스 넉오프 촬영에 임했는데요. 이 작품 공개가 미뤄지면서 지난 5월 결혼 후 복귀작으로 넷플릭스 시리즈 탄금을 선보였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소유한 하와이 집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하정우 씨의 동생과 결혼한 배우 황보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과 함께 떠난 하와이 여행기를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하정우 씨의 하와이 집 내부 모습이 담겼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고층 아파트였는데요. 이 테라스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정우 씨의 이 하와이 집은 와이키키 해변에 위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보라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머물며 하와이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황보라 씨는 아주버님께서 예전부터 하와이에 집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머문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우 씨는 그간 각종 영상 콘텐츠와 공식 석상에서 하와이 집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1년에 넉 달 정도는 이곳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하정우 씨는 마음 편하고 안정감 있고 공기 좋은 곳이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서는 하루 종일 걷는다며 거기선 아무 생각 안 하고 1차원적인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온 배우 한지연 씨를 소개합니다. 배우 한지연 씨가 아련한 첫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오는 14일 밤 10시 50분 KBS ETV 단막 프로젝트 러브트랙의 첫사랑은 주리어폰에 출연합니다. 러브트랙은 서로 다른 모양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단편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첫사랑은 주리어폰은 2010년 전교 1등을 도맡아온 고등학교 3학년 한영서가 기현아를 만나며 본인의 꿈과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한지연 씨는 한영서 역을 맡아 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녀가 연기하는 한영서는 모범생이지만 내면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사회를 향한 반항심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한지연 씨는 한영서의 고등학생 시절부터 훗날 작사가로 성장한 어른 시절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연기를 펼칩니다. 2020년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한 한지연 씨는 이후 드라마 치얼업과 손해보기 싫어서, 사장님의 식단표, 페이스미 등에 출연하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에서 보여줄 활약에 기대가 모입니다. 스타브리핑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연예계 전문가들이 소신 있는 의견을 전하는 토크쇼 은밀한 연예가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어더어로 전격 복귀를 알린 걸그룹 뉴진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속된 갈등 끝에 꼬리표를 털어내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뉴진스 사태에 관한 이슈를 짚어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은밀한 연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예계에 숨겨진 은밀한 이야기, 연예계 흥미로운 소식들만 쏙쏙 뽑아서 속 시원한 수다와 정확한 팩트 체크로 풀어드리는 연예 토크쇼 은밀한 연애 바로 시작합니다. 소속사와의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고 5인조 완전체 복귀를 알린 뉴진스. 다만 복귀 과정에서 멤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일부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와의 전속 계약 분쟁 1심 판결 후에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귀 선언 시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멤버 간 복귀 온도차는 내부 협의와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건데요. 앞으로 완전체 뉴진스 활동은 멤버들 간 그리고 소속사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흑현수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멤버들과 회사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멤버들 간의 의견 일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견 때문에 완전체가 유지되지 못한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가 동방신기와 AOA가 있습니다. 동방신기는 3인과 2인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화됐고 팀이 둘로 나뉘면서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해졌죠. AOA 역시 내부 갈등이 공개되면서 연쇄적인 멤버 탈퇴로 이어졌고 사실상 그룹 운영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멤버 간의 작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팀 전체를 뒤흔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팀 모두 멤버 간 의견 차이가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사례입니다. 네. 이런 전례를 보면 뉴진스도 이번 복귀 과정에서 멤버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일부 드러났다고 알려진 만큼 완전체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부 합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이럴 때 제일 힘이 되는 건 아무래도 팬들의 이 응원과 지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뉴진스 복귀의 팬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네, 일단 팬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뉴진스 5인 멤버의 어도 복귀 결정에 대해서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많습니다. 이 어도 측에 대한 반감이 조금 존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루머라든가 그다음에 뭐 딥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이 공식 팬덤 버니즈도 완전체 컴백을 지지하면서 멤버들이 좋은 음악과 무대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K-팝 영향력과 함께 커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팬덤인데요. 뉴진스 사태는 팬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언론에서는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뉴진스를 지지한 팬덤에서 따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번 사태에서 뉴진스를 지지한 팬덤 활동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분명히 문제가 된 행동들도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와 관련된 허위 정보나 네. 루머를 반박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아티스트를 공격하거나 이건 안 되죠. 네, 특정 제작자나 타 팬덤을 향해서 과도하게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팬들은 소속사나 또 관계자 SNS에 단체로 항의성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특정 기자나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비난성 DM을 보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응원을 넘어선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선을 넘는 행동들이 좀 그쵸. 포착이 이거는 됐었고 본인뿐만이 아니고 응원하는 스타분들 욕먹이는 일인데 맞아요. 이거를 왜 굳이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흥분을 하다 보면 좀 과도하게 몰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이런 방식은 단순히 응원 활동을 넘어서 팬덤이 여론전에 직접 뛰어드는 구조로 변질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티스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맞아요. 됩니다. 팬덤의 힘이 커진 만큼 그 책임과 영향을 또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네, 이 스타 팬덤의 관계가 사실은 상호작용과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스타는 이 팬덤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 성장하죠. 그리고 팬덤은 스타를 통해서 희망과 위로를 얻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을 하는데요. 정말 갈등이 많은 요즘은 팬덤 내 안에서도 그 팬덤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좀 포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요구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균형이 유지될 때 이 스타와 팬덤이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저희가 어도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도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저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 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5명의 어도어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속 계약이 이제 해지되면 우리 5명은 더 이상 어도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겁니다. 어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해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뉴진스 사태에 대해 연예계 반응도 또 궁금하거든요. 사태 초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고 지금 복귀 소식을 알린 현 시점도 굉장히 또 많이 뜨거운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 업계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을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사태 초기에는 업계 전반이 상당히 예민하게 이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네네. 하이브와 미니지라는 거대한 두 거물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인 만큼 다른 기획사들도 이 사건이 향후 K-팝 제작 구조에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민한 문제죠. 그죠. 네. 특히 창작자와 본사, 아티스트 간 권한 배분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사건이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현재 복귀 소식이 나온 시점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선 다행이다라는 공통적인 안도가 공감대가 있고요. 네네. 팀이 갈라지지 않고 5인 그대로 복귀했다는 사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시험대는 앞으로가 아니냐라는 시선도 많습니다. 맞죠. 그러네. 어느 정도의 공백과 여론 변화를 겪은 뒤이기 때문에 대중 정서 회복과 팀의 재정비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사실은 뉴진스 사태는 이 단순한 스타와 소속사의 갈등을 넘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이 연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K-팝 아이돌 계약과 권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 뉴진스 사태 자체가 향후 우리의 산업 구조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K-팝이 20년 정도의 급성장을 했잖아요. 네. 예, 그 SM이 처음에 10.100억인데 지금 하이브만 해도 1조가 넘거든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100배 이상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변화되면서 성장통을 겪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아티스트와 회사와의 관계라든가 어떤 구조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글로벌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뉴진스는 이제 정말 그 미니진 대표의 어떤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팀인데요. 지금은 쇼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트제이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컨셉이나 프로모션 마케팅망도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민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뉴진스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컨셉이 디벨롭되는 과정을 민 프로듀서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음악과 컨셉이 나오리라 기대하고요.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조금 있고 근데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뉴진스 멤버들 다 각자의 개성과 실력들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듀서와 함께 더 멋진 음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 대 미니진의 구도에서 지금 어도어 대 뉴진스 구도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뉴진스 멤버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이었다는 의견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희 씨가 2024년 10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소속사 어도어미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아이돌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했었죠.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분이 많이 맞으셨어요. 한 몇 번 정도? 근데 맞으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것 봤고요. 다른 소속의 그 매니저님이 저희들을 맞으시고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 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실히 생겼어요.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걱정하시고 도움해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예, 당시 한희 씨가 이 소속사 내부에서 느껴진 뭐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괴롭힌 상황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걸그룹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이런 파장을 일으켰었고요. 국감 출석이 사실은 이 단순한 증언 이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속사 어도어가 하이브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와 이 대립 구조로 여겨지면서 사태의 축이 사실은 어도어 대 뉴진스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진스 1심 판결은 그 신뢰관계 파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바라보는 이해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 적어도 뭐 아티스트의 주관적인 어떤 중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인격권의 침해나 그리고 소속사가 고위험을 부담하고 아티스트를 키우는 그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비교 형량하기 시작한 거죠. 양측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좀 아티스트에 유리한 판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소속사가 어떻게 아티스트를 대하고 어떻게 그 매니지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 특히 한창 그 미래를 설계해야 될 시기에 그 소속사가 가지는 그 힘과 권력에 악용될 경우 이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고려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어엿하게 대중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속사나 기획사가 대규모의 자본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임한다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좀 명확히 드러났고요. 결국은 이 양측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까와 관련돼서 이제는 좀 객관적인 계약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야 양측에서 어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으로 법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진스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현재 걸그룹 판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걸그룹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그룹, 제리제리 빼고 누가 있을까요? 저 말고요, 기자님. 네네. 네. 제리제리는 전혀 언급할 생각이 없었고. 저기 왜 계속 냉정하시- 본인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니 멘트를 혹시 계속. 이렇게 끼게 좀 죄송하니까 제가 아.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걸그룹 시장의 정점이라고 하면 단연 블랙핑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점이죠, 정말. 네, 블랙핑크는 이미 글로벌 걸그룹 1세대 지위를 넘어서서 네. 넘보기 힘든 입지를 다진 상황입니다. 맞아요. 2025-26년 월드 투어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스타디움급 규모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대단하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멤버들의 솔로 활동 성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수는 2025년 솔로 음반으로 세계 각국 차트에 이름을 올렸고 리사는 솔로로 올해 MTV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K-팝상을 받았습니다. 아우 자랑스럽다. 다 떠나서 이제 로즈의 아파트만 떠올려 봐도 차원이 다른 성과를 사실 이 냈다고 K-팝 아티스트가 브루노 마스랑 이 콜라보레이션 맞아요. 한다는 것 자체도 이 국위선양한 느낌으로 너무 전 세계 대견했습니다. 아파트 열풍이 네. 꼬마들까지 아파트라고 맞아요. 부르잖아요.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아파트로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로즈 씨는 이걸로 진짜 아파트 사셨겠죠? 원래 있으셨겠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예. 그쵸, 그 정도면 뭐. 사실 블랙핑크는 이제 뭐 넘나 볼 수 없는 넘사벽 이제 넘사벽이죠.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제 거기를 넘어보는 또 걸그룹도 있죠. 혹시 뉴아에르라고
뉴아에르요? 네, 들어보셨나요? 와우. 뉴아에르.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화장품 이게 신조어인데 네. 아, 모르시나요? 몰라요. 아 진짜요? 유아에르. 아시죠? 뉴아에르 아세요, 기자님? 아니 저도 가요 기자. 뭐 새로 나온 아파트 이름인 줄 알았는데. 가요 기자시잖아요. 제가 만든 신조어는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뉴아에르라고는 신조어로 불릴 만큼 4개의 그룹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아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더해서 네. 5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 뉴진스의 복귀가 이 구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와.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분들은 뉴진스 복귀가 걸그룹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좀 솔직하게 털어놔 주세요. 네, 궁금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뉴진스 복귀가 걸그룹 판도를 뒤흔들 거라는 말도 있지만 네.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다만 솔직하다. 현실적으로는 네. 즉각적인 지각 변동은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보는데요. 왜요? 이번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팀의 맞아. 큰 자산이었던 신뢰와 신선함이 이미 많이 소모됐기 때문입니다. 네. 뉴진스는 음악 자체로 흐름을 바꾸는 팀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음악보다 소송과 분쟁에서 더 크게 소비가 된 팀이죠. 네네. K-팝에서 팀 이미지라는 것은 곧 자본이고 시장성인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부분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결국 뉴진스 복귀의 의미는 업계 정상 복귀라기보다는 이미 무너진 지점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다면 시장은 예전만큼 호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뉴진스라는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워낙 순수, 밝음, 명랑 이런 게 있었는데 이 1년간의 시간이 조금 거기에 타격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네요. 사실 이미지 이런 법적 분쟁이나 또 국회에 나갔고 법원 앞에서 맞아요. 인터뷰했고 맞아. 기자회견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고 이 스타들의 가장 이제 이미지 치명타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뉴진스는 국내에서만 소거하는 스타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 뉴진스의 복귀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차트에서 저는 최상위권을 석권하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봅니다. 오, 네,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오늘 화사하게 입었잖아요. 뉴진스의 굉장히 훈훈한 성공을 분위기를 네, 성공을 위해서 뉴진스 맘이신가요? 버니즈 제 거 아니에요? 이렇게 CG로 이렇게 해주시면 토끼 모양. 네, 근데 사실 이런 단기적인 걸 떠나서 장기적인 것도 좀 봐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다시 모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와 활동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뉴진스 사운드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도를 둘러싸 사실 법적인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어도의 경영적 상황과 최종적인 안정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걱정도 또 있겠지만 저는 약간 걱정을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물론 음악성 뭐 그런 신뢰도 있지만 뉴진스 멤버분들이 각각의 개성이 또 워낙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완전체 활동 이외에도 개별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다시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과거의 효과가 영광을.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복귀를 선언한 혜린과 이 혜인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은 사실 듀얼리부터 패션, 뷰티 이런 광고 시장에서 개인적 영향력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던 스타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명품 앰버서더로서의 활동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노이즈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광고 시장에서는 뉴진스의 복귀 후 첫 공개석상 그리고 이런 첫 포토콜 이런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밑에서 펼치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저 개인적으로 은밀한 연애 첫 게스트로 네.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박현수 기자님. 제가 그때 이번 사태에서
뉴진스에게 불리한 기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오실 것 같아서 왜 그러셨어요? 사고를 많이 쳐놔서 이번 기회에 한 말씀 하세요. 예, 예. 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본분을 다했다. 아, 그렇죠. 예. 제 본분을 다 했을 뿐입니다. 네, 곽 기자님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개별 활동에 대한 또 것들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 개별 활동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기화된 사태에서 발생한 이미지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광고업계 또 우리 명품 업계 같은 경우는 깨끗함과 신뢰, 프리미엄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보는 시장인데 뉴진스를 둘러싼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들은 그런 일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브랜드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크고 얻을 건 없으니 굳이 이런 논란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잔뜩 붙은 아티스트를 다시 쓸 이유가 있는지 그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신중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뉴진스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 의견 유지하실 건가요? 근데 이왕 낸 거 유지해보세요. 오, 네. 줏대가 있으신가요? 아, 이거 본인의 저희 본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본분을 다 지금 일을 하시는 거니까. 아, 멋있어요. 예, 예. 본받아야겠습니다. 결국 지금 뉴진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네. 개별 활동 욕심보다는 팀 이미지라는 무너진 외양간을 고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명언이네요. 어우. 무너진 외양간을 고치자. 야, 근데 무너진 외양간을 고쳐도 흔적이 좀 남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게 노이즈 마케팅의 요소로 쓰여서 전혀 문제 없이 활동할 수도 있어요. 네, 광고계에서는 사실은 주목도이거든요. 우리 뭐 상품을, 우리의 옷을 누가 입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뉴진스의 복귀 이후의 첫 광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화제성은 같이 간다. 그렇죠. 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계 은밀한 이야기. 혹시 어디선가 들은 믿기 힘든 제보, 은밀한 연예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익명 보장, 사실 확인 철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제보창으로 보내주십시오.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소식은 분명 K-팝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많겠지만 각 멤버의 뚜렷한 개성과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지 그리고 K-팝 판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은밀한 연애에서도 계속해서 K-팝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밀한 연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진스. 끝났는데 오늘? 뭐 뉴진스도 뉴진스지만 규진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써드려야 될까? 뉴진스와 제리제리. 좀 같이 좀 제리스도. 네. 우리 듀엣 한번 제리스. 해요. 무슨 예? 이제 연말인데.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안 여기서 어텐션 부르고 여기다 하이보이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규진스와 제이진. 좋은데? 어텐 시원하고 열심히 한다. 해야지. 해야죠. 260억. 푸드옵션. 260억. 근데 진짜 두부 찌르게 할 거예요. 아니 규진 씨는 260억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렸을 때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판두부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눌러보고 싶은데 엄마가 누르면 그거 사야 된다고 누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한번 그냥 누르고 다니고 싶어요. 200억. 몰라 나도 왜 두부가 왜 정말 나오는지 의외였어요. 몰라.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난 게 상처받았나 봐. 진짜. 집 사겠지. 집 사고. 스포츠카 사시겠죠? 아니야 스포츠카 안 사. 오, 그래요? 의외로 되게 완전 신랑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경제 신랑감? 개념. 뭔 스포츠카야 저기. 난 벤테이가 살 거야. 리허설 때 나왔던 그 벤테이가. 뭐 차는 일단 나중 얘기고. 근데 260억으로 집을 사도 남을 거 아니야. 안 남아요 요즘에. 아니 진짜 좋은 집 사면 안 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에 좋은 집을 장원영이 현금가로 300 얼마 집 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300억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까워요? 나는 나 같으면 그냥 100억짜리 집 하나 그냥 아니지, 사놓고. 재테크죠. 똘똘한 한 채. 예? 처음 들어봐요? 똘똘한 한 채? 내 지갑에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사놓으면 그 복비만 해도 얼마야.
아니 260억에 복비 걱정하고 있는 사람 260억에 그 처음 봤네. 퍼센테이지 복비하면 그 몇 억 나가요. 그 직거래 하세요, 직거래. 그 전 한 100억짜리 사놓고 160억으로 그냥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제 신부감 찾으러 돌아다녀야죠. 아, 그래도 난 유진스가 세계에서 되고 신부감을 싶다. 찾으시려고. 예? 세계에서 신부감을 찾으시는 건가요? 국제 결혼. 어디? 왜냐면 요새 러시아? K-팝 쪽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핸섬하게 보고 젠틀하게 보고 또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K 드라마가 가서 굉장히- BTS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BTS의 근데 나라. BTS니까. 근데 규진스는 규진스. 눈꽃이 떨어져요. 이런 거 버스기 한번 하면 그렇대요? 무슨 말씀, 떨어져요.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K스타 뉴스룸이 직접 전해드리는 현장 소식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디즈니 플러스 재혼왕후 제작 발표회입니다. 인기 웹툰 원작으로 내년에 공개되는 디즈니 플러스 작품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재혼왕후의 현장 소식입니다. 결혼을 앞둔 배우 신민아 씨와 더불어 배우 주지훈, 이세영 씨가 홍콩 현지에서 전 세계 취재진들을 만났는데요. 재혼왕후에서 동대제국의 황후 나비의 역을 맡았고요. 나비에는 동대제국의 완벽한 황후로 불리지만 남편인 소민슈에게 이혼을 통보받고 서왕국의 하일리와 재혼을 승낙을 요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캐릭터입니다. 재혼왕후 웹툰 원작이 워낙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신 거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원작이 어떻게 드라마화 될지 너무 궁금하고 저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뭐 동서양, 뭐 인종을 막론하고 어떤 이런 판타지의 세계들이 확장돼 나가는 것에 대한 궁금증, 그런 재미를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출연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궁금해서 참여하게 돼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저는 판타지 배경으로는 작품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또 새로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정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겠다. 조금 많이 배우면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작품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모습과 극중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을 갖는지 묻자 재밌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조건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권력과 재력이 없네요. 라스타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뭔가 욕심을 부리는데 되게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함 같은 느낌이어서 나도 가끔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비가 이제 나중에 자기의 사랑도 있지만 정체성을 찾으러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도 제가 늘 좀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점은 그 외 모두일까요? 네. 촬영할 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배우들끼리는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뭐 다들 지금 저희가 세영이가 막내인데 막내도 작품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현장이 잘 굴러갈 때는 화기애애하고 현장이 잘 안 굴러갈 때는 냉기가 좀 돌고 뭐 이 정도죠. 브랜드 쓰고 드레스도 입고 이 무게가 있으니까 마치 그런 자세나 태도도 그렇게 좀 행동하게 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그러셨군요.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과 또 탄탄한 스토리로 드라마 역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K스타 뉴스룸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연예 뉴스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타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